안녕하세요. 대인칭 시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한성 무접점 시리즈 중에 가장 크기가 작은 모델이에요. GK868B T코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있는데 68키 배열로 기존의 75%, 84키 미니 배열 키보드보다 좀 더 작은 크기의 모델입니다. 현재 특가로 99,000원 출시 특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가는 129,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마 배열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물량을 준비한 제품 같진 않아요. 우선 박스는 기존에 많이 보던 한성 무접점 키보드의 박스와 동일한 모양의 박스입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50g 키압과 35g 키압을 나눠서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동안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던 35g 무접점 키보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봉실을 뜯고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충제에 안전하게 배송해 왔습니다. 상당히 딱 보기만 해도 크기가 작다는 게 보이네요. 구성품은 먼지 방지 커버, 그리고 키보드 본품, 제품 설명서 및 보증서, 탈부착이 가능한 충전 및 USB 케이블입니다. 키캡 리무버, 청소용 솔, 여분의 스프링, 그리고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용 용두, 여분의 맥용 키캡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제품 외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확인해보니 첫인상은 정말 크기가 작습니다. 기존의 GK888B 대비 F열이라고 하죠. 이 상단 부분 한 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기가 작고 75% 배열보다 더 이동성이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 이거랑 딱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크기 차이가 비교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보니까 좀 더 크기가 더 줄어들었다는 게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우징은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 누르스름한 빛이 도는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측면 부분은 약간 라운딩 돼 있어서 조금 예전 모델 같은 그런 레트로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옆면을 보시면 스텝 스컬처 2 방식으로 손가락에 피로를 줄이게 설계가 되어 있고 전원 버튼은 측면에 있습니다. 바닥면을 보시면 상당히 평이하게 되어 있는데 미끄럼 방지 패드는 총 4개가 있고 높이 조절대는 1단, 2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이 조절대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안 다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러지는 건 아니니까 그냥 힘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유선으로 사용할 때 연결하는 USB-C 타입 연결 단자인데 이렇게 세 방향으로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블루투스다 보니까 이게 유선 연결 용도로도 쓰이고 충전 연결로도 쓰입니다. 제가 한성 무접점 시리즈를 지금까지 나온 건 다 리뷰를 해봤는데 직접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제품이 유선 탈부착이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블루투스 무접점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매번 충전할 때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여기 안쪽으로 넣는 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런 바깥쪽에 꽂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키캡에 사출 자국이 좀 거칠게 나 있습니다. 예전 대비 마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모습이네요. 키캡의 경우 PBT 재질로 되어 있고 각인은 아쉽게도 레이저 각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이 정도면 그냥 무난한 수준의 두께입니다. 처음 외관을 살펴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이쪽에 사출 자국들이 있는데 이 사출 자국이 약간 눈에 띄게 되어 있는 게 많아가지고 GK888B 같은 경우에도 키캡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 이후에 나온 모델들 키캡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서 이번 제품도 키캡이 개선되길 바랬는데 아마 배열의 특이성 때문에 그 키캡을 적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은 바로 스테빌라이저가 상당히 안정화됐다는 점입니다. GK893B 텐키리스 버전 이후에 스테빌라이저가 개선돼서 나왔는데 이 제품도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를 적용을 해서 스테빌라이저 소음을 많이 잡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사용하다 보면 스테빌라이저 쪽에 윤활을 할 때 사용하는 윤활제들이 말라붙고 날아가고 해서 스테빌라이저 소음이 더 강하게 들리는 것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를 적용을 했을 때 예전 대비, 예전에는 초기부터 찰찰찰 거린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잘 잡힌 스테빌라이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페이스바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기판이 보이는 이 공간을 막아버리고 스테빌라이저도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를 사용을 해서 소음을 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스테빌라이저 부분에 상당히 윤활이 많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빌라이저에서 용두가 빠져나오는 게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의 특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다시 끼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페이스바나 쉬프트 같은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부분에서 찰찰찰 거리는 소리가 다시 난다고 하면 이 스테빌라이저 이 부분에 크라이톡스 또는 슈퍼루브 같은 윤활용 구리스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소음이 많이 완화된다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소리 같은 경우에는 키캡 차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키압이 이 제품의 경우에는 35g, 이 제품의 경우에는 50g이기 때문에 키압 차이가 난다는 걸 확실히 손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네요. 15g 정도의 차이지만 장시간을 타이핑을 한다거나 하실 때는 확실히 손의 피로도가 줄어들고 손에 부담이 상당히 없는 그런 키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거나 무거운 키압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35g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키보드가 미니 배열이다 보니까 한 가지 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키들은 측각으로 레이저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기능이 담겨 있는 키들은 여기 FN 키, 펑션 키를 이용해서 동시에 입력을 해주시면 그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가 F열이 없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F열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펑션과 F1부터 F12까지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이 전원 버튼을 세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때 펑션과 1을 눌러주시면 LED가 이렇게 빠르게 반짝거립니다. 이때 사용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핸드폰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블루투스 목록에 블루투스 키보드라는 이름으로 연결 장치가 뜨게 되면 연결 버튼을 눌러주시면 키보드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완전하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연결기기에 뜬 암호를 직접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키를 누른 다음에 연결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키보드가 완전히 연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가벼우니까 쑥쑥 늘려지는 게 사무용으로는 정말 35g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유선 상태의 모습입니다. 지금 충전 중이기 때문에 유선 상태에서는 P 부분이 배터리 충전되고 있다는 LED를 계속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배터리가 완충되는 경우에는 LED가 꺼진다고 하니까 꾸준히 유선으로 사용하실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선과 무선을 오가는 그런 사용자들에게는 이렇게 계속 떠 있는 게 신경 쓰이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유선 연결 상태에서 블루투스로 전환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풀무무, 탭무무처럼 유선과 블루투스를 오가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루투스 키보드를 게이밍 용도로 사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로지텍이나 커세어처럼 따로 동글 방식으로 고주파수 무선 연결을 하는 그런 기기들이 아니라 이렇게 블루투스 방식으로 연결하는 무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와 컴퓨터 간에 그 신호를 전달하는 폴링 레이트가 125Hz로 그렇게 게이밍까지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게이밍 키보드들의 폴링 레이트는 1000Hz이기 때문에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좀 늦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키보드 반응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라면 무선 상태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키보드의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게임을 하신다면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 시 폴링 레이트가 1000Hz로 잡히기 때문에 빠른 반응 속도로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만약에 이 키보드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댓글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